저는 원래 그 대전교 쪽 전공자는 아니고요. 저는 한국 독립운동사 전공이고, 저는 그 안중근 의사를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했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안중근 의사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사상 체계, 이게 가장 고민거리였거든요. 근데 쭉 공부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런 말에, 지금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민족주의 세계라고 해요. 민족의 세계. 이제 세계가 이제 변했어요. 이제 국가 중심에 이제 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 조선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 망해가고, 그 속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그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재편하는 것이 크나큰 문제거리였어요. 안중근 의사에 있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고려사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 고려의 모순을 해결하고 조선을 만들 수 있는 사상 체계는, 물론 그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바로 유교였죠, 유교. 그러니까 불교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국가를 구성할 수 없고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썩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일련의 집단들이, 학자 집단들이 이제 형성됐는데, 그들이 이제 이성계 무력 세력하고 결합을 해서 조선을 건국했죠.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고려 말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유교만 유일한 대안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전혀.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적어도 이성계가 이 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수단은 유교가 아니었어요, 유교가. 그는 바로 그 당군 문제였습니다, 당군. 그거는 그 세종실록에도 나오고 용비어천가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조선 건국의 배경은 주로 유교만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될 거는 여마 선조의 당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군에 대한 문제. 그 당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용비어천가에 쭉 이제 당군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조선 초기에 중국에 대한 유교에 대한 사서보다 당군에 대한 사서가 더 많았다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교과서에서는 이런 방구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는 우리가 역사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인식을 할 것인가? 역사 인식의 문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국가를 도대체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 문제는 바로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쓴 일련의 세력이 바로 이 나치를 중심으로 한 대전교 세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서양화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조선 초기에 유교를 받아들여서 유교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조선 후기에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돼서 서양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거는 조선이 왜 망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유교 때문에, 그놈의 사대주의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조선과 같이 유교를 통해서 사대주의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조선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세력들이 바로 대종교인들이었고 그 중심에 있던 분이 오늘 학술대의 주제인 신귀식이었습니다. 신귀식이라고 하는 분이 왜 대전교를 갖고 이분이 왜 중국으로 갔고 거기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이 지금의 우리한테 미치는 의미일까 영향일까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가 신규식 선생이 돌아가신 100년 된 이 시점에서 드디어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 그런 문제는 100년 전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식을 얘기할 때 신규식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그리고 3.1운동, 3.1혁명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독립운동의 문제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식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라는데 더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 문제. 오늘의 학술 발표의 핵심적인 문제는 신규식 같은 분들이 생각했던 1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우리가 다시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와 추모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나갈 길이 어떠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그 학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아니지만 역사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생각의 한 부분에 신규식 선생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신규식 선생에 대해서 과거 100년 동안 어떤 평가를 했을까? 그리고 어떤 추모를 했을까? 앞으로의 그 100년은 이런 평가와 추모를 뛰어넘어서 신규식 선생 기념사업회가 한국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규식 선생의 그 평가 추모는 앞에서 쭉 제가 대충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21년 9월 25일 날 이제 순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기사로 냈어요. 엄혹한 일제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동아는 그 당시에 20년대에는 40년대 넘어가면 좀 바뀌지만 20년대는 굉장히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고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독립의 열망이라든지 이걸 신규식 선생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막 폭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신규식 선생은 열사다, 열사. 열사라는 표현을 이때 썼어요. 아마 열사라는 표현도 이때 처음 쓰지 않았나 내가 정확한 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열사라고 하는 표현은 의사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의사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한민족, 우리 민족을 구하려고 했던 어떤 분들에 대한 우리가 칭호 아닙니까? 신규식 선생의 이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그런 죽음으로서 20년대 초기에는 받아들여졌고 이분들에 대해서 조선 동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명이라고 하는 체남선이
주필을 맡았고 운영을 담당했던 동명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 동명에 한국 임시정부의 중추 역할을 했던 엄황섭이라는 분이 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이제 이미 20년대 초기에 신규식 선생에 대한 평가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국을 하셨고 열사의 지위를 우리가 부여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기술을 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년대 그렇게 열렬한 뭐랄까요, 이 독립운동계는 마찬가지로 지식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계속 있었고, 중요한 거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마다 이분이 계속 소환됐다는 겁니다. 소환. 어떤 역사적 변혁의 시대가 필요할 때는 특히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계속 이분을 소환해요. 계속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현실로. 지금도 우리가 신기수 선생님을 현실로 자꾸 소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계속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45년 이전에 소환의 문제는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을 우리 따라 배워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계속 신기식 선생을 소환을 했고, 특히 임시정부 기간에는 한중의 어떤 연합의 구체적인 매개체로서 신기식 선생을 소환한 겁니다. 신기식 선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던 거예요. 한중 관계는 바로 신기식 선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적어도 20년대 선문과 신기식의 그 관계를 우리가 복원하지 않으면 중국의 항일도 우리의 독립도 불가능하다. 그걸 이제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에서 계속 그걸 외쳤고, 그 일환으로서 한국혼이라고 하는 신기식 선생의 저작이 계속 발간되었던 겁니다. 계속. 그래서 중국 사람, 심지어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한국 정신 세계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 정신 세계의 정수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논할 때는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기식 선생이 소환을 한다면 이 한중 관계, 한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또 신기식 선생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5년 이전에는 독립운동의 하나의 에너지로서 또 한국 사상의 하나의 에너지로서 신기식 선생이 계속 소환됐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한중 관계는 거의 절단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25 이후 그리고 45년 이후에 3년간 해방 공간, 이 공간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세력이 우리 쪽에 이제 옴으로써 거기서 벌어지게 있는 국제관계 재편, 그런 속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45년 해방공고에서는 한중 관계를 만들듯이 한미 관계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이제 일어나고. 근데 55년도에 민필호 선생이 이제 신기식 선생이 한국권을 다시 이제 발간하고, 물론 45년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발간되고 있었습니다만, 55년에 다시 또 신기식 선생이 구체적으로 또 소환됐어요. 55년에. 거기서 이승만 그리고 윤보선 이런 분들이 신기식 선생에 대해서 유대하게 평가를 하면서, 특히 윤보선 같은 분은 그 아버지가 약간 친일에 한 그런 흔적도 있는 분인데, 윤복 선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익 선생의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혼이라고 하는 한국의 역사 또는 한국 철학사의 정신세계가 응축되어 있는 이 한국혼은 계속 우리가 45년 이후에도 출간될 수밖에 없고 또 암흑로 같은 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100년 동안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기숙 선생 그 100년에 대한 그 평가와 추모를 이렇게 되돌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 사상을 갖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 대종교는 단순하게 그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철학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철학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국 철학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국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한국에 수많은 한국 철학자들이 있지만 답을 내는 사람은 저는 한 번 탄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제 반갑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반갑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반갑다는 거는 이제 반과 같다는 의미에 당신과 나는 반과 같은 나의 반쪽이 곧 당신이다 이런 의미의 제 해석은. 근데 이런 해석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조에서 보면 그 신들의 세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인. 근데 그 신이 지상에 내려가지고 인간 세계가 괴롭혀서 당군이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그 반신반인이 되는 거예요. 반신. 신의 세계라는 거는 그 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당신과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반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조선시대에도 그런 철학적인 문제가 나왔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한 세력이 대전교 세력이고 그 얘기를 신기숙 선생님께서 한국혼에다가 쏟아 넣은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신기숙 선생이 바로 우리 철학이 이런 철학인데 이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고생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신기숙 선생은 나철이 그랬듯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언한을 품고서 내가 죽음으로써 이 정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 이 정부가 임시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분열되어 있는 한국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세력들 여기서 죽음으로써 경고를 했던 거고 신기숙 선생이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 그는 일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민족 내부에서 생긴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그런 지금도 신기숙 선생처럼 대한민국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기숙 선생의 평가와 추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제시하는데 제 논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 뭘 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잘 아실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